네, 금일장 글로벌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31개 대형은행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건,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31개 최고치 건, 그 다음에 스페이스X 나사 8억 달러 공급 계약 건, 이렇게 세 가지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페이스X 건이 뭐 가장 핫하겠죠. 네, 근데 스트레스 테스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경제 위기 때 티머시 가이트너 전 뉴욕 연준 총재가 만들었던 건이고요. 이제 뉴욕 연준 총재였는데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때 재무장관까지 역임을 했었죠. 그때 이제 2008년 경제위기 때 은행들이 멸망하기 직전이다, 뭐 이런 위기감이 있을 때 실제로 은행들이 정말 이런 경기 침체를 견뎌낼 수 있느냐 부분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본인들이 평가를 했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은행들과 그런 은행들을 나눠서 지원을 구분을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사이클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아예 프로세스화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뭐 저서도 따로 출간을 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현재 기준으로 볼 때 FED 연례 테스트에서 31개 은행이 전부 다 통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자기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 만약에 뭐 지급 정지나 뭐 이런 건들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상태다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지펀드들 최근에 뭐 이렇게 성과가 좋지 않은 모습까지도 나왔었는데, 그 구간에서의 가상 위험까지도 평가를 했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사실 경기 침체가 좀 되면서 증시가 하락세가 좀 길어질 때 그 구간에서 몇몇 개 은행들, 중소형 은행들이 사실 이제 파산 위기에 처했었던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연쇄적으로 뭔가 은행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이 조금 있었었는데, 사실 중소형 몇 개 은행들의 그치는 사태로 끝이 났고, 대형 은행들 기준으로는 그런 사태가 전이될 만큼 큰 사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은 통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31개월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요거는 좀 큰 건이고요. 어쨌든 주간 지표긴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엔 이제 실업 지표에 안 좋은 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다만 이게 무조건 안 좋은 신호냐라고 보기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는 기본적으로 고용률에 대한 하락으로 이어지는 면뿐만 아니라 물가지수의 하락으로도 이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지수 하락이 오히려 중요하다 쪽으로 보고 있는 상태였고, 미국의 고용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 고용 상태에서 소폭 줄어드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고용상으로 큰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 좋게 나온 건 맞지만, 그게 고용지수, 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수상에 반영해서 오히려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 시그널이 되는 경향성이 이번 올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무조건 나쁜 이슈는 아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저가 섹션 개설 계획 들어가는데, 테무, 쉬인 겨냥해가지고 패션 라이프스타일 섹션 출시를 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이제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친구들이 본인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글로벌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 사실 뭐 광고 유튜브에 맨날 돌아다니는데 요런 친구들이 이제 글로벌 점유 기준이 올라가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 아마존이 견제를 하기 위한 저가 섹션을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문제가 이제 아마존이 저가 섹션을 만든다고 한다고 해도 공급자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중국 공급자들이 대다수인 현 시장에서 중국 사업자들이 뭐 아마존을 통해서도 올릴 수는 있겠죠. 올릴 수는 있겠지만 공격적으로 올리는 건 본인들한테 편한 플랫폼인 중국 플랫폼을 당연히 이용하려고 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공급 상품들이 저가 상품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냐는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 물론 이제 베트남이라던가 뭐 다른 국가들과의 연동을 통해 가지고 저가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려고는 하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두고 봐야 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이스X 건, 가장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이지만 나사와 8억 달러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나사의 정책 방식이 직접 개발과 직접 연구 투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실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결국엔 이제 민간 기업들이 기술들을 전부 다 개발을 하고 나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국가 단위의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만 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 나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본을 받아가지고 연구나 뭔가를 진행하는 기관이고 사실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미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군사 비용과 비슷한 개념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관점에서 볼 때 나사라는 기관한테 계속해서 국가가 돈을 들이붓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민간 기업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나사는 그냥 거기에 편승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스페이스X한테 계속해서 돈을 부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주선 3번이나 막 쏴 올리면서 스페이스X가 이제 착륙형 우주 발사체를 만들었었는데 그때에도 이 3번을 계속해서 시도를 할 때 결국에는 왜 돈을 부어가면서 했느냐, 나사의 수주를 따내려고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나사에 어쨌든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이후부터 이 회사의 어떤 자금 순환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계약은 스페이스X가 미국 항공 우주 회사들 중에서 최종 선정돼 가지고 이루어졌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부자 주식 공개 매수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 $2,100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건 숫자는 잘못된 것 같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금주 이제 지표는 거의 다 끝났고요. 물가지수 발표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물가지수 발표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런 수치를 보였다고 해서 바로 이번 달에 발표되는 수치부터 반영되진 않고 뭐 다음 달 정도부터 반영될 거기 때문에 이번 물가지수는 어떻게 나올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블랙